예, 여러분 11장 집단 발달 단계입니다. 우리가 집단에 대해서 지금 두 챕터를 보고 볼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10장의 다음에 11장은 집단의 발달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생애사적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인행사 보면. 근데 가족도 발달 단계가 있어서 가족 생활주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죠. 집단도 있어요. 집단이 처음에 준비 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진 대상으로 어떤 집단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집단을 구성하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제 집단들이 모여서 뭐 인사하고 뭐 하는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정말 집단을 제대로 좀 사정하는 사정 단계, 그 다음에 집단이 변화를 이루는 아주 본격적인 개입 단계, 그 다음에 종결과 평가에서 집단이 발달 단계를 가지거든요. 이 단계별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라는 건 단계별 사회복지사의 과업 역할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고, 이걸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할게요. 예. 자, 집단 발달 단계 한눈에 쏙 보시면 총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집단 발달 단계 이해해갖고 여기서는 집단 발달 단계가 뭔지를 이해해보자 했는데요. 기출이 아주 높진 않아요. 20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집단 발달 단계별 사회복지 실천은 2회를 빼곤 2회차를 빼고는 안 나온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단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 크게 학자들마다 집단 발달 단계를 칭하는 용어는 다양해요. 그리고 단계도 어느 학자는 4단계, 어느 학자는 5단계 다양한데, 우리는 여기서 학자별 단계 구분도 잠깐 보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학자의 단계보다는 모든 학자를 아우르는 기본 단계를 준비 단계,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집단이 만약에 총 15회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1회기가 아직 시작된 게 아니라 15회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목표를 정하고 어떤 구성을 하는 거죠.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이 모였을 때 시작되는 게 초기 단계, 사정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를 거치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각 단계별 준비 단계의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과업, 초기 단계의 과업, 사정, 중간, 종결. 사정 단계에서는 사정 도구도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발달 단계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다음 중 집단의 중간 단계에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은 하고 초기 단계 하나 퉁 들어가겠죠. 준비 단계에 해야 될 일만 바르게 묶은 것은 나올 수 있죠. 또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22회도 여기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별이 3개나 있네요. 준비 단계에 예컨대 개방 집단으로 갈까? 폐쇄 집단으로 갈까? 동질적 요소와 이질적 요소는 어떻게 구성을 해낼까? 이런 어떤 중요한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결정 지표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이 별표 3개가 나올 만큼의 문제들을 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22회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회 사정 단계에서도 별 3개, 22회 중간 단계, 또 22회 종결 단계 해서 별표로 비중을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 문제가 많이 나오나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역시 설명을 할 때 여기를 훨씬 더 비중 있는 설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비중들을 알고 공부하신다면 좋겠고, 여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출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 255쪽에 기출 경향 살펴보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집단 구성과 관련하여 제가 좀 아까 말했듯이 준비 단계, 집단 구성의 주요 요소, 동질적인 집단, 동질성과 이질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방 집단으로 갈 것인가, 폐쇄 집단 등등등. 그래서 집단 구성의 중요한 요소들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부 안 한 상태에서는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야 서로 도우니까 동질성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용을 공부하면
동질성도 필요하고 이질성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개방 집단의 장단점, 폐쇄 집단의 장단점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집단 사정과 관련해서는 소시오그램이 자주 나오지만 집단 사정 도구가 소시오그램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어떤 도구들이 있는가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초기, 중간, 종결 단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죠? 각 단계별 과업을 확인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컨대 뭐 초기 단계에 해야 될 일만 묶어라 하면서 다른 단계의 것들을 툭 집어넣었을 때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기출 포인트 봤고요. 최근 5년간의 출제 분포를 좀 봤더니요. 평균 문항수는 2.8, 세 문제 정도이고요. 여기 22회에 네 문제, 그러니까 요번 바로 전에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20, 21회 세 문제, 18, 19 두 문제. 그래서 평균 출제 문항수 2.8이니까 세 문제 나온다 라고 비중을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10년간 이번에 키워드로 볼까요? 집단 준비 단계에서 10문제. 예. 여기 준비 단계에서 특히 집단의 구성 요소 아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집단 사정 단계 6문제,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종결 단계 5문제, 초기 단계 4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요 각각의 단계별 비중도 좀 보시고요. 예. 결국은 여기서도 연속선상의 학습이에요. 2단계에서 뭐 해야 되고 2단계에 뭐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집단 발달 단계에 전체적으로 2.8문항 한 3문제는 나오는데요. 자, 비중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1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